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아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보건소 금연 클리닉마다 금연 신청자가 많이 늘어 실제 금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노선 경쟁이 신규 면허 대신 기존 2개 선사가 비슷한 시각에 운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농촌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비로 CCTV를 설치하는 농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지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활동하시기에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 듯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붉은색의 단풍 카펫이 깔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7.6도, 안동은 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안동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훌쩍 넘기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막바지 가을 외투 마음껏 입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날씨였습니다. 올해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2년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서울과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도 계속 올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7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누적 상승률 역시 전국 최고입니다. 구군별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6대 광역시 구군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는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와 부산 기장군을 제외하면 10위까지 모두 대구 지역입니다. 상승률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1위는 울산 동구가 차지했지만 그 뒤로는 대구의 8개 구군이 2위에서 9위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상승률도 같은 기간 광역시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의 4배에서 6배에 육박합니다. 대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 3구나 울산 동구처럼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도시 전체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이어지면서 조정 국면을 못 거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어떤 투기적인 어떤 광풍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특히 대구는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에 비해 고평가돼 있는데도 이처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 달 전보다 2%가 늘어난 788가구, 경북은 32%가 늘어난 1,76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 158가구, 경북 376가구로 조금 줄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4만 92가구로 한 달 전보다 2.4% 늘었는데 수도권은 1%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신규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대구시의회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의회 류규화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가 요청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예산 5억 원은 자치행정국이 이미 추진 중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도 각각 사업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류규화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 법률 근거가 달라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대구시 조직 간 소통이 없는 탓이라면서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마다 금연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실제 금연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백호균 씨. 10여 년째 담배를 피워온 백 씨는 지난 4월 금연 클리닉을 찾은 뒤 상담사의 지시대로 담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일산화탄소 소변 검사와 함께 금연 보조제를 지원받으며 6달이 지나 드디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조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와 지원을 해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끊었습니다. 금연 클리닉 상담을 시작한 지난 2007년에는 1,600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는데요. 현재는 2배 가까운 3,000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발표가 난 지난 9월에는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게 되고 담뱃값까지 인상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 금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클리닉을 찾는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연 클리닉 방문자들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평균 45%. 현재 논의 중인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담배를 끊으려는 애연가들의 금연 클리닉 이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4 공직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내일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부산시 등 5개 지자체, 국회 사무처와 공기업 등 50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 공무원의 종류와 복지, 임금과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구급 모의 시험과 면접, 공직 적격성 시험 문제 풀이 등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찾는 전국 대학순회 공개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영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참여연대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주거, 일자리, 부채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순회 공개토론회는 연세대 전주대에 이어서 3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막바지 농번기인 요즘 농촌 빈집을 터는 고약한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품은 물론이고 수확한 농산물까지 털리면서 자비로 CCTV를 설치하는 농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주시 문수면의 한 농가에 창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빈집임을 확인하고 방마다 옮겨다니며 마구 헤집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22곳의 농가를 턴 이 남성은 농가 주인이 설치한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두고 현장에 침입을 했다가 결국 CCTV 화면의 찍힘으로 인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여기 2집이나 현금을 잊어먹었어요. 그 전에 또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비싸지만은 내가 이거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농작물 절도도 기승을 부려 최근 3년 사이 전국에서 40%가 늘었고 올해 경북 지역 절도 건수만 70건이 넘습니다. 농촌의 곳간이 풍족한 이맘때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감시시설이 허술한 농촌은 집만 비우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인력이 없으니까 몇 개씩 막 발소에 막 엄청 하던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막 거리가 멀지 뭐. 도시 지역에는 방범용 CCTV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농촌 마을 10곳 가운데 9곳에는 아예 없어 불안한 주민들이 방범까지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 재료의 농약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10개 품목 30건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배추 등 28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추는 저독성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부추는 폐기하는 한편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대구 음식점의 친절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달 동안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구 시민과 외지인 각각 35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친절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3.6점을 얻어서 지난해 조사의 62.1점보다 조금 좋아졌고 첫 조사인 2010년 50.4점에 비해 13점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예전보다 친절 서비스가 향상됐다고 평가했지만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밝고 친절한 표정과 공손한 말씨를 꼽았습니다. 포항과 울릉 간 여객선 노선 경쟁에서 신규 면허 허가 대신 기존 2개 선사가 비슷한 시각에 운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대저해운은 대형 여객선 교체 계획을 철회했고 새로 진입하려던 시스포빌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내년 3월부터 태성해운의 운항 시각을 기존 대저해운과 비슷한 시간대로 변경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항 울릉 간 추가 신규 면허는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성해운의 출항 시각은 포항 오후 3시 반에서 오전 10시 50분으로 울릉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40분으로 변경돼 대저해운과 거의 중복됩니다.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여서 두 회사 간의 경쟁과 보완을 통해 해상 운송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객 선표 부족에 따른 불만이 많았고 겨울철 카페리 선박이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동안 울릉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탄력을 받은 태성해운은 기존 여객 전용 선박을 내년 가을부터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카페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 선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저해운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당초 제시했던 4,000톤급 이상 선박으로의 교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포항 울릉 노선에 새로 진입하려던 강원도 선사 시스포빌은 항만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 순서입니다. 특정 업체 봐주기식의 행정 처리를 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2개 선사가 사실상 같은 시각에 여객선을 운항하게 됨에 따라 운임과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디자인 위크인 대구 2014가 이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2회째인 디자인 위크 행사에서는 모두의 행복 디자인을 주제로 디자인을 창조와 안전, 재활용과 접목한 다양한 디자인을 전시합니다. 3차원 프린팅 기술과 국내외 선진 디자인 사례 전시 등 7가지 주제로 나눠서 전시 행사가 열리고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을 위한 진로 특강과 기업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잡페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디자인 체험 활동 행사도 마련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최근 쿠바 국립문화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과 문화 교류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대구 가톨릭대는 쿠바 국립문화원에 어학과 문화연수단을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파견하고 쿠바 국립문화원은 쿠바 출신의 학생을 대가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대가대는 또 쿠바 국립문화원이 한인 후손과 쿠바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가르칠 조교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끝자락에서 겨울이 잠시 발걸음을 멈춘 듯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붉은색의 단풍 카펫이 깔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가 7.6도, 안동은 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한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안동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훌쩍 넘기며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8도, 영천은 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온화하겠고 상주와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며 1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 가운데 포항의 현재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전에 약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